안녕하세요, 키키입니다. 이 편은 제가 여기서 찍게 됐네요. 당근 진짜 만나면 진짜 달거든요. 그럴 때 횡재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가게만 또 계속 가게 된다라는. 그만 먹어! 너무 맛있어요. 후딱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난 30몇 년 동안 제 몸이랑 수많은 대화를 해왔잖아요. 제 몸 알아차린 대화도 있고 저는 몰랐지만 제 몸이 보냈던 신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오늘은 그 신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. 제대로 된 걸 잘 먹고 있는지를 항상 알아차릴 수 있는 그 신호가 뭘지. 사람들마다 받는 신호가 다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건 다 갖고 있습니다. 저는 어떤 걸 신호로 삼아서 제가 먹은 거를 다시 되짚어 보는지 말씀드릴게요. 이거는 제일 어렸을 때부터 자극을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. 바로 피부 염증입니다. 제가 예전에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대학교 앞에 있던 떡볶이집에서 포장 떡볶이를 굉장히 많이 먹었었어요. 근데 그걸 먹고 또 튀김을 먹고 나면은 안에 빨간색이 오돌톨톨하게 혈관에 생긴 염증이 피부에 딱 드러나는 거예요. 병원에 갔더니 얼굴이 혈관과 가장 가까운 곳 중에 하나래요. 그래서 굉장히 피부가 얇아가지고 혈관에 어떤 무슨 일이 생기면 여기도 딱 도드라진다는 거죠. 혈관 속안에 염증이 생겼나 봐요. 진짜 피에 안 좋은 걸 먹었다는 거죠. 그 튀김이다라고 직감이 왔고 또 먹었을 때도 불어나는 걸 보면서 아 이거는 100%구나 하면서 이제 걸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. 혈관에 염증이 나서 피부에 어떤 트러블이 많이 생길 때 이때는 정말 먹는 것에 기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두 번째, 제가 그 다음에 알게 된 저의 방식인데요. 바로 방귀입니다. 방귀. 밥 드시고 계시거나 뭐 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할 수 있지만 방귀가 냄새가 너무 지독하다 혹은 방귀가 계속 나온다. 먹는 거 문제거든요.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. 내가 그 직전에 뭘 먹었는지를 꼭 반추해 보셔야 돼요. 방귀를 모두가 하루에 5번에서 15번까지 낀대요. 근데 그것 말고 정말 내가 너무 과하게 낀다라고 생각하는 날이 있잖아요. 그때는 꼭 되짚어 보셔야 됩니다. 세 번째로는 입냄새예요. 뭔가를 먹었을 때 아릿아릿하면서 그 냄새가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. 그냥 이빨에 잘못된 게 껴가지고 나는 냄새가 아니라 위에서 나오는 냄새 같은 게 있을 때가 있어요. 저는 고기를 조금 많이 먹었다 싶으면 그런 게 나거든요. 그럴 때는 또 반추해 봐야 됩니다. 그러니까 냄새를 조금 많이 유념해 주셔야 돼요. 스컹크도 방귀 끼고 도망가잖아요. 다 몸에서 보내는 신호입니다. 알아차려줘 라는 거예요. 몸도 지금 도망가고 싶어서 야 너 적당히 해 보내는 신호인 거예요. 네 번째 뭐냐면 소변색입니다. 소변 색상이 옅은 노랑이어야 돼요. 막 비타민 먹었을 때 그 진한 노랑 그런 거는 좀 상관이 없고요. 무색에 가깝거나 아니면 너무 진한 노랑이면은 음식을 통해서건 물 마시건 내가 좀 수분을 좀 더 섭취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인식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섯 번째는 또 똥이에요. 똥입니다. 똥이 너무 막 묽게 나오거나 누가 봐도 배가 아파. 그냥 100% 먹은 거의 잘못이죠. 그죠? 내가 소화기관에 무리가 되는 양을 먹었거나 안 좋은 음식을 먹었거나 상한 음식을 먹었거나 되짚어 봐야 될 신호는 항상 보내줍니다. 다 알고 있잖아요.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. 근데 왜 못 참겠어요? 뇌고픔이 일어나거든요. 즉각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되니까 자극적인 음식 찾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? 부모잖아요. 그러면 더더욱 혹이나 내가 즉각적인 쾌락으로 막 보상받고 싶은 그 심리를 잠깐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. 내가 이걸 먹으면은 항상 또 반복되듯이 그 사이클 속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 클릭한 거잖아요. 그럼 좀 안 했던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? 이 정도의 텀을 두고 한번 지켜보는 겁니다. 지금 당장 치킨 먹고 싶어. 마라탕. 그때 잠깐 지켜보는 거. 이거 자극적인 거 먹고서 내가 잘 하루를 정리하고 잤던 적이 있었나? 충만함을 느꼈던 적이 있었나? 그 순간에 행복한 거 너무 중요하죠. 내가 그걸 안 느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. 저도 마라샹궈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거 끌릴 때 있습니다. 만약에 이렇게 지켜보고서 안 먹거나 아니면 더 건강한 거를 먹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드셔주세요. 드셔주시는데 시간대가 정말 중요해요. 8시 넘어서 드시지 마시고요. 이런 음식들 생각났을 때는 활동량이 많을 때 내가 막 땀으로도 뭔가 배출이 될 수 있고 했을 때 4시 이전이라고 저는 보통 생각하고 있거든요. 4시 이전에 드셔주면 됩니다. 차라리 이런 게 생각이 났을 때 점심에 빠르게 드시고 끝내버리세요. 대신에 배부르면 멈추세요. 그치만 제일 맛있는 거 드셔주세요. 제가 앞편에서 튀김 드시지 말라고 했지만 너무 땡겨. 돈까스 너무 땡기는 날 있잖아요. 그러면 드셔주셔야 돼요. 드실 때 죄책감 없이 너무 맛있어. 음미하면서 돈까스랑 아이 컨택하면서 드셔주세요. 느껴주세요. 배불러 하면 과식하지 마시고요. 놓으세요. 과식만 안 해도 돈까스 그냥 먹는 거 괜찮습니다. 4시 이전에 먹었으니까 그냥 활동하시면서 충분히 생활해주세요. 알아서 좀 소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이걸 8시 넘어서 먹었는데 계속 내가 장에 껴안은 게 된다. 그런 상태에서 내가 잠도 잔다. 우리는 잠을 잔다고 생각하지만 얘는 잠을 못 잡니다. 왜? 우리만 들려고요. 쉬게 해줘야 된다고요.
여러분 이 몸이요 빌려온 거거든요. 내가 이런 몸에 태어나겠다고 한 적 있어요? 없어요. 쓰고 다시 흙에 돌려줘야 되거든요. 그럴 때 우리 중고나라 당근마켓에 뭐 하나 올릴 때도 감가상각 덜 되게 하려고 포장지도 냅둬놓고 스크래치 안 나게 조심하다가 나중에 해가지고 팔잖아요. 이 몸도 다시 돌려줘야 된다니까요. 그러면 제값이라도 받으려면 덜 헐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거기다가 우린 뭐라고요? 부모니까 내 자식이 나의 이런 식습관을 보고 그대로 내 장을 베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안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. 이렇게 강한 동기가 있을 때가. 아셨죠?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직관을 믿어주세요. 저도 막 식단 공부 그렇게 많이 안 해요. 근데 건강하잖아요.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또 건강해요. 이 정도면. enough. 지식이 없어서인 게 아닙니다. 너무나 근거 찾지 마시고요. 몸이 말하는 신호를 알아주시는, 그리고 그 몸이 말하는 신호를 믿어주는 그 직관을 가지시고 기르시면 됩니다. 이미 있거든요. 걔네를 믿는 힘을 길러주시면 돼요. 내 몸에 좋은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다 압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하실 수 있죠. 치팅데이는 없나요, 케키님? 네, 저는 치팅이라고 할 만한 게 사실 잘 없어요. 왜냐면 야채가 있는 식단이 너무 좋기 때문에. 오히려 요즘에는 고기를 먹는 게 약간 조금 힘들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연어나 이런 건 아직 괜찮지만 심지어는 달걀도 그렇게 맛있지가 않아지는 느낌이 있어요. 생각해봤더니 기름 색깔이 변하게 되는 그런 육류 조리법을 제가 그냥 본능적으로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수육이나 족발 이 정도 류를 좀 더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치팅 말씀하셨는데 전 지금 참고 있는 게 없어요. 지금 사실 붓기가 많이 사라졌거든요. 왜 그런 줄 아세요? 밀가루를 완전히 끊었거든요. 근데 전달까지만 해도 참는 거였어요. 지금은 참지 않고 있습니다. 밀가루를 먹지 않았을 때 좋은 게 있다는 걸 아니까,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아니까 밀가루를 안 먹을 용기가 있는 것 같아요. 참는 게 아니고 멈췄어요. 참는 것과 멈추는 건 다르거든요. 저는 그냥 안 먹기를 선택하고 멈추게 된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런 것도 다 때가 와요. 당장 시도해보셔도 막 참는 것밖에 안 될 때가 있어요. 근데 저도 안 되고 안 되다가 이제야 조금 되는 것 같아요. 정제탄수를 좀 지향하게 되는 거, 그게 되는 때가 옵니다, 여러분. 너무 억압하지 마세요, 스스로를. 너무 드셔주고 싶으면 그냥 시간대만 조금 옮겨서 4시 전에 먹어주고 끝내는 쪽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게 다 제가 무슨 뭐 이론의 근거에서 나오는 거 아니고요. 제가 해보니까 좋았다. 다음 시간에는 하루 세 끼는 도대체 어떻게 먹는지 그걸 한번 쫙 보여드릴 거고요. 또 한 가지, 이 도둑맞이 집중력에서 장뇌축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어떻게 장이 좋아야지 또 뇌가 좋을 수밖에 없는지, 집중력과는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,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계속 뭔가 입이 터지게 된다면 도대체 어떤 거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또 달아볼게요. 그러면 그때까지 빠이 뿅!